안녕하세요. 잠깐만. 카메라가 좀 어젠 영상 안 찍고 그제 찍고 이틀 만에 올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나름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카메라 위치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야.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야. 어찌됐든 난 맨날 트림을 하지. 밥을 많이 처먹기 때문이야. 아무튼 오늘은 좀 평온한 마음이 들어. 약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아침에 샤워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왔거든. 잠깐만. 계속 트림이 나오네.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전 4시 30분쯤에 밥을 먹고, 밥 먹으니까 졸려가지고 또 잤거든. 그래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배가 더부룩하네. 원래 밥 먹고 바로 자면은 소화하는데 안 좋다고 하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뭐냐.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직립보행을 하잖아. 직립보행. 그래서 앉거나 그러니까 앉을 때는 상관없는데 누우면은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위장이 이렇게 90도 꺾여 버린단 말이야. 중력의 방향하고 90도 다르게 돼 버린단 말이지. 수직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도 한 것 같아. 나 존나 무의학적인데 아무튼 그런 거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6월 20일이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열품타의 시험 날짜 써놨으니까 내일 보긴 한데 70 며칠 남은 걸로 합니다. 뭐 내가 여기서 70일의 기적을 보여주겠어 라고 말해봤자 공허하기만 한 거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내가 고3 때, 현역 고3 때 수능 70일 남았을 때, 그러니까 첫 수능이지, 첫 수능. 첫 경험 때 수능 70일 남겨놓고 친구들이 날 응원해주기도 했었어. 건우 70일의 기적을 보여주자! 라고 했었는데 난 전혀 거기 공감이 안 되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70일 동안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약간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성적도 개판으로 나왔었고 모의고사는 개판. 내신 점수도 일반고 기준으로 3점대 후반.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옛날엔 9등급제였으니까 나 존나 틀딱인데 뭐 어찌됐든 그때까지만 해도 9등급제이긴 했었는데 그 9등급제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일반고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고에서 내신이 3점대 후반으로 나왔으니 얼마나 공부를 못했겠어. 조선대 겨우겨우 갈 성적이었었어. 조선대 낮은 과.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조선대 높은 과? 아니면 전남대 낮은 과? 네, 전남대는 거의 불가능하고 수능 정시도 대박이 나야 전남대 낮은 과를 겨우겨우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바보같이 내가 그때 스카이를 노렸었단 말이야. 스카이가 뭐야? 서울대, 고대, 연대, 서연고잖아. 서연고를 노렸었기 때문에 수시에서 어디를 썼더라? 연세대는 안 썼어. 서울대랑 고려대를 썼었나? 아무튼 서울대는 한 곳 썼었고 연고대 중 한 곳 썼었기 때문에 스카이 중 두 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왜 스카이를 노렸냐면은 딱히 기억은 안 나. 그냥 어차피 망한 거 재수를 하자. 재수를 하되 시원하게 70일 남겨놓고 그런 고민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하지만 재수를 하되 수시는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붙어놓고 걸어놓고 반수하기보다는 그냥 높은 데를 써서 그냥 떨어져 버리자 이런 바보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부모님 등골에 칼을 꽂은 거지. 등골 쪽쪽 빨아먹는 등골 브레이커였던 거야. 진짜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진짜 바보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당연하지만 서울대든 고려대든 둘 다 수시에서 떨어졌지. 내신 3점대 후반으로 서울대 고려대 이 수시를 어떻게 씁니까? 아무리 학종 이전이라고 해도 그땐 학종이란 거 있지도 않았었고 나 너무 틀딱인데 뭐 어찌됐든 그때는 그냥 그랬어. 그때는 스카이가 아니면 다른 대학은 의미가 없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거든. 왜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냐면은 무슨 학교나 학원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완벽주의자였었기 때문이야. 완벽주의자였던 시절이 있었거든.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스카이를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실 한 번뿐인 인생인 건 맞는데 그래서 스카이를 가야 한다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난 잘 이해도 안 가. 그러니까 바보 같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역 때 정시로도 아무 대학도 안 쓰고 무작정 재수를 해서 서울대를 가겠다. 서울대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필이면 내가 그때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야.
자아가 완전히 붕괴돼 버려가지고 길거리에서 뻘짓거리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신태일이나 철구나 이런 애들이 알면서 의식적으로 그런 거 하고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 하고 나는 달랐어. 내가 더 양심적이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난 진짜 그게 이상하다는 걸 자각을 못 했었단 말이야. 그때 확실히 기억나. 진짜로 뻘짓거리 하면서 손가락 이렇게 똑딱이는 거 있잖아. 주위 사람들한테 에이 죽아 이런 식으로 때린 것도 아니야.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단 말이야. 주위 초등학생들이 야 사이코 지나간다 사이코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동네 바보 형이 됐었던 거지. 그때 하필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수를 해서 동강대학교 거기가 4년제였었나? 잘 기억이 안 나. 동강대학교 부사관과를 갔지만 자퇴했습니다. 너무 안 맞아가지고 나한테 군인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병영 체험도 갔었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서 뭐 낙오되진 않았지만 혼자 쓰레기 같은 얼굴을 하면서 총 들고 나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뭐로 부사관과를 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거기서 자퇴했었고 세 번째 수능은 보긴 봤었는데 삼수 나이 안 봤습니다. 그냥 보지 않았어. 그냥 인생이 무수한 것 같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어서 안 봤는데 그래도 고졸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수 나이에 삼수를 해가지고 지금 모교인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왔습니다. 갑자기 내 인생 얘기를 해버렸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학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학벌이 인생이 중요하긴 해.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비문일 수도 있다고. 학벌이 인생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사회생활이 중요한 거지. 사회생활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비율은 더 줄어들지. 일하래 또 일하를 하면 일할 0.1 그러니까 1%가 되니까 일하는 10%잖아. 갑자기 암산을 잘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 이건 뭐 10은 원래 우리가 십진법을 쓰니까 암산을 잘하게 느껴지는 거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학벌은 확실히 중요하긴 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근데 학벌이 사회생활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인사팀장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학벌이 인사팀장 일할 때 중요하게 그 기준이 되어주긴 하지. 편리한 기준이니까. 어차피 자본주의는 빠르게 뭘 평가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학벌만 보고 무언가를 뽑는다면 그거는 그냥 서울대 동문회가 회사를 만든 거랑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서울대 기준으로 한다면 연고대 기준으로 해도 연고대 동문회가 그 회사 법인을 차린 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인재의 다양성을 꿈꿀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옛날이면 그게 차라리 먹혔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나온 애들이 성실성도 있고 능력도 있고 창의성은 뭐 그건 뭐 알 수가 없겠지만 능력과 성실성이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서울 연고대 나온 애들이 성실성과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서울 연고대 안 나온 사람들도 능력과 성실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 그러니까 사회성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전부라는 건 당연히 맞지 않는 소리고 옛날에도 안 맞았고 지금은 더 안 맞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회생활이나 남한테 보이는 지위,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복잡하지만 요약해 말하자면은 학벌은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사회생활의 일부일 뿐이다. 이게 되는 거지. 당연히 사회생활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우리가 취미도 즐기고 인간관계도 즐기고 뭐 꿈이 있으면 꿈을 향해 쫓아갈 수도 있고 물론 인간관계나 꿈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사회적 지위나 네트워크망하고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벌이 좀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선이공대라는 내 학벌을 그러니까 2년제거든. 2년제 좀 쓰레기 같은 대학교입니다. 공부 존나 못한 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를 대학교를 칭호할까? 당연히 칭호하지 않지. 당연히 좋아하지도 않지만 동문회를 열 일도 없겠지만 거리 없겠지만 동문회를 연다고 한다면은 난 그냥 내 모교 그러니까 동창들 대학교 동창들한테 그냥 살갑게 대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글 커뮤니티에 자꾸 올라오잖아. 2년제 왔는데요. 전문대 왔는데요. 수준 왜 이럽니까? 근데 그 글은 약간 비문이지. 왜? 너도 수능 점수가 5, 6등급 나왔기 때문에 2년제 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전 정신이 깨어있지 않을까요? 아이 족같은 소리야. 웃기지 말라고. 세상은 결국 정량평가입니다. 물론 학종은 정성평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학종이 뭐 말이 많은 거지. 뭐 별 헛소리를 다 하네.
아무튼 지금 2년제 대학교 나와가지고 아르바이트도 변변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 2년제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삼수해가지고 수능 삼수해가지고 2년제 대학교 졸업은 했습니다. 고졸 아닙니다. 전문대졸입니다. 뭐 전문대졸도 대졸이 맞긴 한데 학사는 아니지. 학사하고 전문학사는 엄연히 다르거든. 전문대 나온 사람을 대졸이라고 부르는 건 나름 괜찮긴 한데 전문학사를 학사라고 속이는 건 그건 불법이야. 그건 위조야. 그거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아무튼 나는 전문 학사이기 때문에 학사는 아니지. 언젠가 편입을 해보고 싶겠다는 생각도 있긴 한데 그건 일단 내가 월급을 좀 벌고 돈을 좀 벌고 나서 난 이후 이야기겠지. 지금 나한테 길이 있다면은 5번 떨어지고 6번째 도전은 지방직 시험이 있긴 한데 여기 뭐 목숨까지 걸겠습니까? 목숨은 안 거는 거지.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는 바짝 집중해서 70일간 목숨을 걸 수는 있겠지만 나 칠수, 팔수, 오수, 칠수, 팔수, 구수, 십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애초에 내년부터는 지방직 시험 싹 다 바뀌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거지. 아 그나저나 국가직 풀어봤거든? 풀어봤는데 어렵던데? 그 4월 4일에 토요일에 국가직 있었잖아. 그거 풀어봤거든? 상당히 어렵더라고. 나는 국어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전 유형까지 국어는 거의 다 10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올해 국가직 국어 진짜 어렵게 나왔던데 특히 추론 문제가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나와가지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어 75점, 영어 80점, 한국사 85점, 사복 65점, 그러니까 사회복잡개론, 행정법 총 55점 해가지고 평균 72점이 나왔는데 사실 72점까지 합격은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지. 안전빵도 아니고 그냥 거의 불가능하지. 여기서 10점도 올려야겠지. 82점도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릅니다. 어... 뭐 가장 안전빵은 100점이긴 하겠지만 28점을 더 올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잘하는 거 위주로 약점도 보완하고 못하는 것도 개념 계속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